안녕하세요. 사람디자인 연구소 온라인 평생 교육학교 김지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공중위생관리법규 진행 중인데요. 공중위생관리법규에서 오늘은 어느 파트를 들어갈 거냐면요. 이제는 면허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저번 시간에 공중위생관리법규에 우리가 해당 범위, 미용사가 어떤 업무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신청과 신고를 하게 되고 어떤 사유들로 어떤 조건들이 맞추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면허 발급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면허 발급 대상은 잠시만요. 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교예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아무 그냥 그렇게 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인가 학교에서 한 부분에 대한 거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그럼 거의 보통 이렇게 저희 2년제, 2년제 미용 대학,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 그러니까 전문대학교 미용 관련과 해당하는 전문대학교 대학,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예요. 저희 보면은 그 일례로 뭐 미용고등학교 있잖아요. 미용고등학교. 그래서 미용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면허 발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고등기술이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에 준하는 각종 학교 1년 이상 미용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1년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취업 패키지나 뭐 이런 취업 쪽으로 전문 교육을 받아서 이젠 이게 전문 학교처럼 학교 대신 그렇게 전문 직업 학교처럼 이렇게 1년 코스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네. 대부분 학교 부분과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증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음, 그리고 아직 뭐 대학생 그리고 뭐 고등학생 이렇게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고요. 자, 그런데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성년 흑연인 예를 들면 질병이 있고 장애 노령 사유로 정식적인 사무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피성년 흑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게 같은 맥락이지만 용어들이 조금씩 변동이 된다는. 그 다음에 정신질환 환자, 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중에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네, 잠복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성 전염,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 우리가,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질병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중 영향에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결핵 환자 이렇게 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자 당연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중위생관리법 규정 추후에 나올 텐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명령 위반 또는 면허 불법 대여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 경과되지 않았대요.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러니까 명령을 위반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렇게 헤어샵에서 옛날에는 다 가능했지만 이게 점뚫기,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비전문성 의료행위를 행해서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가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명령을 했을 때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 경고를 할지 뭐 영업정지를 할지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그 현재 행정처분에 대해서 음, 명령을 위반하고 그리고 그렇거나 그리고 이제 대여를 해준 거예요. 면허증을. 음, 그렇게 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어서
내가 이걸 영업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돼서 취소가 된 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일단은 면허 결격 사유라는 거. 저희 뭐 운전면허 취소와도 같습니다. 부득이 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됐을 때에는 1년간 네, 그 면허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에는 면허 결격 사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은 면허 신청을 하려고 하면요. 네, 시군구청장이니까 저희는 그냥 시장에게 내가 학력이 인정되고 대학교 졸업을 했고, 예를 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의 미용고에서 나왔고, 1년 동안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세 가지 전문대학교, 그리고 일반 4년제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들에서 미용에 관련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일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소정의 과정, 이수증명서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허증의 재교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교부 신청 요건은요.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시 면허증이 어떤 이름이든 뭐든 뭐 이런 기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또 재교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개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다 이제는 이렇게 면허증도 영업신고증에 나온 나의 이름 모든 거 바꿔야 되니까 그럴 경우 그리고 면허증 분실이나 또는 훼손 시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서류 제출은요. 면허증 원본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용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미용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는 면허를 받은 시군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은 후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면허증은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그 다음에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받은 후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허를 갖고 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면허가 취소가 되느냐 면허를 취소가 되거나 6개월 일간 동안에 그 면허를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면허 결격 사유 있죠. 뭐 피성년 후견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그리고 뭐 감염,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그리고 위생관리법규의 명령 위반, 뭐 면허 불법 대여의 사유로 면허 취소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 있죠. 그런 자들에게 해당될 때는 면허 결격 사유인 거예요. 내가 그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병에 걸렸다 면허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 자격법에 자격이 취소될 때에는 면허 취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이중으로 발급을 받았어. 왜 면허 이렇게 대여해주고 돈 받고 대여해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 때문에 면허는 꼭 그 사람의 영업을 할 경우에만 면허 이렇게 지참을 해서 본인이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면허가 취득되게 됐을 때에는요. 나중 발급 면허는 이렇게 취소 사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앞에서에 해당하는 그런 결격 사유랄지 취소될 때 아니면 면허 뭐 취득이 이중으로 됐어. 그래서 면허 취소 명령을 받았어. 아니면은 어떠한 내가 잘못을 해서 조건 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때에 이때도 면허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당신 이런 사유로 면허 정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면허 정지를 받고도 그 정지 기간에 계속 업무를 했을 때는 아예 면허를 취소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때도 취소 조건이에요. 바로 취소 조건.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자격 정지 처분 받은 때, 그리고 왜 성매매 알선, 그래서 왜 이렇게 밀실 같은 거 만들어서, 그리고 뭐 겉에는 버젓이 뭔가 이렇게 술집과 같은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성매매랄지, 그 다음에 풍속 영역의 규제, 그러니까 풍속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그 좋지 않은 이런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관장으로 그 사실 통보받을 때 위반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 풍속 영업을 한다거나 성매매 알선을 한다거나 어떠한 장소를 만든다거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나 이럴 때에는 어떻게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면허 취소합니다. 이렇게 사실 통보받는다라는 거. 네. 그리고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준수를 해야 되는 게 우리도 미용업 영업자로서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 미용을 할 걸, 순수한 거. 절대 의료기기, 의약품 안 됩니다. 소독한 거, 하지 않은 거 분류 기준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날 손님 1인에 한해서 일회용인 거죠. 그리고 뭐다? 영업소 내부에는 영업 미용업 신고증, 그리고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제시를 해야 돼요. 원본 제시. 그러니까 미용업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게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 보통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미용실 갔을 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 미용할 때는 의약품 의료기기 안 되고, 점빼기, 그 다음에 귓돌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 의료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업장 안에는 75룩수 이상, 그리고 내부에 최종 지불 요금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돼요. 요금제. 저희가 지금 그 헤어샵 안에서도 미용실 들어갈 때 이렇게 얼마 이렇게 돼 있죠. 왜 여기 준수사항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정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자 준수 사항 중에서도 이제 시설하고 설비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신고해서 미용실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거 구분했기 때문에 용기를 비치해야 돼요. 소독 용기 비치. 그리고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가 반드시 장비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업 장소, 응접 장소, 상담실을 분리는 하되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는 설치를 하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탈의실 이렇게 출입물은 완전히 이렇게 밀실로 뭔가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안 되고요. 상담실, 응접실 작업 장소는 이렇게 작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막아진다면 또 작업이 끝날 때 이렇게 열어 놓을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다? 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비 기준을 맞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용업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소독한 거 하지 않은 거 당연히 보관, 자외선 살균기, 미용기구, 소독하는 장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리해서 칸막이 설치할 수 있지만 칸막이는 출입이 가능해야 되고 출입할 때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용업 및 미용업 종합을 본다고 하면 우리 보통 피부 미용 업무에 베드, 미용 기구, 화장품 수건, 원장고, 사물함, 구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누가 딱 그래도 내가 피부 미용업을 하는데 적어도 누가 보든 피부 관리실, 피부 미용업을 하는 곳이다라는 이런 어떤 기구 설비 기준이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작업 장소 내에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지만 3분의 1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사 설치를 해서 완전히 막으면 안 된다는 거. 커튼 칸막이 장애물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업자 준수사항에 우리가 소독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소독 기준. 그래서 일반 기준으로는요. 자외선 소독을 해야 되는데 보통 20분을 세워주고요. 왜 이 미용 기구들 있죠. 가위, 그리고 네일 아트에서 니퍼랄지, 왜 손님, 이게 일회용이 아닌 그 하나 물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 좀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네일 아트 샵에서도요. 그냥 자기 이제는 어떻게 키트처럼 자기 손에만 쓸 수 있는 자기 기본 그냥 개인 키트가 있어서 이름 써서 키핑해서 그 키트는 물론 본인이 사는 거예요. 키핑해서 있어서 내가 갈 때는 본인 걸로만 이렇게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소독 부분이랄지 위생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여러 사람 한 개를 가지고 여러 사람 하는 것보다는 어떨까요? 내 걸 내가만 쓴다고 하면 조금 더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겠고 받는 손님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다음에 건열은 건조한 열에서 20분. 대부분 다 증기도 20분 이상 쐬어줘요. 열탕도 10분 이상은. 그리고 여기 화학적 소독을 할 때는 석탄산수, 크레졸, 우리 에탄올 많이 쓴다고 그랬죠? 석탄산수, 그다음에 크레졸수, 에탄올. 거의 보면 석탄산수, 크레졸은 거의 3% 수용액, 10분. 담가 놓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는 수용액 70% 소독. 그러면 10분 정도. 그러니까 화학적인 소독을 담가 놓을 때는 10분.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소독은 거의 대부분 20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설비 기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은 준수사항에서 위생관리 기준이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 군집독이라고 해가지고 한 공간,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때 이건 이산화탄소 발열이 발생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이렇게 환기가 필요한 이랬을 때 이런 거 이제는 그 위생관리 기준에 실내 공기 해서 실내 공기 또한 공중 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이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위생적인 관리 기준이 되겠죠. 자, 24시간 평균 실내에 하고 실내 공기 시설 및 설비 교체 청소를 해야 된다. 24시간은 평균 실내에 먼지의 양이 그래도 150 정도는 허용한다.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환기를 시키는 이유도 그거고 중간중간 이렇게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큰 시설은 중간중간에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필터링이 주기적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이거나 이럴 때, 자, 오염물질과 허용 기준 가끔씩 이게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왜 그 친환경으로 사용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아무래도 화학적인 제품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염색약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폐수로도 하수로도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공기정화 시설 부분 이런 부분 아니면 허용 범위들이 있어요. 오염 물질과 오염을 허용할 수 있는 부득이 그렇게 그래서 허용 수치 저렇게 된다라는 거. 자, 영업자 준수사항 그리고 영업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이런 설비 기준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네, 쫄기보 회원들 절대 쫄지 말고 그리고 공중위생법규 문제 많이 풀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으셔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문제 안에서 이론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저 그냥 네, 문제 보고 해설 보고 답을 이게 외우세요 암기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아니면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쓰셨고요.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